오늘은 레빗에 있는 부품이라는 기능, 영어로는 part라고 되어 있는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기능은 레빗 사용자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알고 있더라도 아마 실제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서 잘 쓰면 아주 유용한 부품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품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특징, 그리고 보시고 있는 이 벽을 부품 기능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부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레빗에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에서 각 레이어를 따로 분리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설계된 요소가 시공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바로 부품입니다. 다른 말로 더 설명을 추가하자면 저희가 레빗에서 건물을 디자인하고 모델링 할 때에 그냥 벽이나 바닥 유형을 정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벽이나 바닥에는 보통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벽이나 바닥을 실제로 시공 단계에서 지을 때는 레빗에서처럼 모든 레이어를 한 번에 시공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먼저 바닥이나 벽의 구조 레이어 부분을 올리고 그 다음에 마감 부분에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레빗에서는 그 모든 레이어가 기본적으로 벽이나 바닥 유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 단계를 자세하게 표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설계 단계에 모델링이 되어 있는 벽이나 바닥을 각 레이어별로 따로 분리해서 시공 단계에서 다시 모델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빗에서 있는 기능이 바로 부품 기능입니다. 부품에 대한 다른 내용은 사용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나중에 좀 더 부연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품은 레빗에 있는 모든 요소에게 사용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해 보시면 레이어라는 단어를 썼죠. 쉽게 말해 그럼 레빗에 있는 요소 중에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을 만한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벽이나 바닥, 그리고 지붕, 천장 등이 바로 레이어로 구성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이 외에도 구조 분야의 요소 중에서 파운데이션 월,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기초벽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것과 슬래브 모서리 등에도 부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처마 돌림과 거터에도 사용 가능하고요.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 카테고리 중에서는 구조 프레임, 그리고 구조 기둥, 그리고 기둥,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부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품에 대한 다른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도 더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이 벽 모양을 부품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불규칙적인 패턴을 벽에 표현하는 데에는 부품 기능만큼 효율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프로젝트에서 벽이나 바닥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부품 기능을 통해서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벽을 하나 생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비슷한 녹색 계열의 재료를 벽의 실내 마감 레이어에 적용해 놓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간중간에 있는 나무 재료를 적용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품 기능을 실행해야 합니다. 부품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품 기능을 실행할 요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벽을 선택하고 수정 벽 패널에 보시면 여기에 부품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벽이 전체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각 레이어별로 따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실내 마감 레이어에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니까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리본 영역을 보시면 여기에 부품 분할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레이어는 그대로 두고 현재 선택한 레이어만 분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보시면 여기에 스케치 편집 아이콘과 교차 참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해서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스케치 분할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스케치를 해서 분할하는 기능이고, 교차 참조 기능은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그리드나 레벨, 참조 평면 등을 사용해서 분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교차 참조 기능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생각이고요. 오늘은 스케치 참조를 이용해서 분할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참조를 클릭하고 보시면 이렇게 스케치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 기준면을 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레이어의 어떤 면을 분할할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벽의 인면을 분할할 생각이니까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팝업 창에서 기준면 선택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이 안쪽 면을 선택합니다. 이제 면을 쉽게 스케치하기 위해서 인면도로 이동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큐브를 클릭해서 이렇게 인면처럼 보이게 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위에 그리기 옵션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벽의 테두리가 아닌 이 밖에 보이는 점선까지 선이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려서 모양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CAD 파일로 미리 스케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러오겠습니다. 삽입 탭으로 가서 CAD 가져오기를 선택한 다음에 CAD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오면 이렇게 현재 스케치 모드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모든 CAD 선이 스케치 선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 벽으로 모든 선을 이동시켜서 정렬하고 벽의 테두리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이 점선까지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요소 자르기 연장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원하는 모양을 몇 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수정이 다 됐으면 이제 특성창에서 보시면 여기에 간격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스케치한 선을 기준으로 분할이 될 텐데 그 선을 기준으로 분할된 면 사이에 틈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단순히 면을 분할하고 전혀 틈이 없게 만들고 싶으시면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만약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모양처럼 조금 틈이 있으면 수치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15를 임의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 모드 완료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편집 모드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면이 분할되고 작은 틈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셨던 사진에서와 같이 몇 개의 면에만 다른 재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면들을 모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합니다. 다 선택한 다음에는 특성창에 보시면 여기에 원본별 재료라는 체크박스가 있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기본 설정에 의해서 원래 레이어의 재료가 나타나지만 사용자가 원하면 기존 레이어의 재료와는 다른 재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별 재료를 체크 해제하면 이렇게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재료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재료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오른쪽 끝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재료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나무 재료를 적용하기 위해서 검색창에 나무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자작나무 재료를 선택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재료를 선택했으면 확인을 눌러서 팝업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선택한 부분에만 나무 재료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벽이나 바닥의 면을 분할해서 불규칙적인 패턴을 적용하는 것은 부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부품에 대한 다른 특징과 더불어 또 다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